한 주간의 지역 주요 이슈를 되짚어보는 시간 오성수의 뉴스 분석입니다. 광주매일신문 오성수 편집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먼저 추석 민심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내년부터 이제 광주 지역 모든 학교에 실시가 되는 무상급식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주의 대표적인 지하상가죠. 동구 춘금 지하상가와 금남 지하상가 일반 입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닷새간의 길었던 추석 연휴가 끝이 났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 가족들, 지인 그리고 친구들과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나눈 걸로 나타났나요? 네, 늘 그렇지만 추석이나 설에는 민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데요. 과거에는 정치 얘기가 주류였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이제 당장 선거가 없고 또 내년에도 없잖아요. 그쵸. 선거가 없어서인지 정치보다는 경제, 특히 그중에서도 부동산과 일자리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거론됐던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그러는지 남북 협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명절 때만 되면 특히나 이제 정치인들이 느끼는 민심이 좀 늘 관심인데요. 이번 추석에 지역 정치인들이 느꼈던, 전했던 그런 민심은 어땠나요? 일반 민심은 비슷할 텐데 네. 여당 의원이냐 또 야당 의원이냐에 따라서 다소 좀 차이가 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당 의원들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남북 협력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목소리를 좀 많이 들었다 이렇게 네네. 밝히고 있고요. 반면에 야당 의원, 특히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 지역에 있는 야당 의원들도 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이렇게 네.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민심이라는 게 굉장히 좀 주관적인 영향이 늘 강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느끼고 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내용도 굉장히 다른데 그래서인지 여당, 야당에 따라서 민심을 전하는 좀 이런 내용에도 많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차이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 보궐선거에서 광주 지역 이제 유일한 여당 의원이 된 송갑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추석 민심을 들어보니 역시 평양 정상회담이었다. 평양 정상회담이 네. 주류였다. 특히 비핵화와 남북 협력을 최대 화두로 꼽았다. 이렇게 좀 전하고 있고요. 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남북 협력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만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호소하는 민심이 더 많았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북구의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광주형 일자리 정책의 추진에 대해서 노동계가 화를 많이 내고 있다 이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민심에 대해서 정치권은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지만 또 반면에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좀 먹고 사는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네. 시민들은 물론 정치도 중요합니다만 정치보다는 경제적인 얘기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지금 추석 연휴 직전에 요동쳤던 부동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이 가장 큰 이슈로 좀 됐던 것 같아요. 부동산 값이 워낙 짧은 기간에 급등을 해서 네. 이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는 국민들도 많이 있었었고 네. 특히 중소기업인이나 그 장사하시는 분 또 이런 분들은 불황도 이런 불황 처음이다. 네. 그래서 너무 힘들다 하는 것들이 좀 주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취업 시즌이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취직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은 취업난 걱정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제 생각하기에 이런 것이 아마 대표적인 민심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치권과 시민들이 느끼는 또 민심이 다르고 또 같은 정치권이지만 여당과 야당의 해석도 굉장히 다른데 매번 그렇지만 늘 정치권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광주 지역에서도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광주 지역의 초,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내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키로 했습니다. 네. 이 시와 시교육청은 지난 21일 그러니까 추석 연휴 직전에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네, 현재도 대부분의 학년이 무상급식이 실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단계별로 확대가 되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단계별로 지금 확대가 되어 왔습니다. 네네. 현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돈을 내고 급식을 먹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1학년 학생들만 그러는데요. 네. 내년에는 이제 이들에게도 무상급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네네. 되면 광주 지역에 약 이제 67개 정도 고등학교 약 5만여 명이 이제 혜택을 네. 보게 네네. 돼서 초등학생과 중학생까지 합치면 약
8만 6천여 명이 이제 무상급식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가 되게 되면 학부모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될 텐데 이 무상급식 비용도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무상급식은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진작부터 제기가 됐었죠. 네. 급식 그러는데 이제 이에 따른 이제 재원 마련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제대로 못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이제 전면적인 초, 중, 고교까지 이제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네. 하게 되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 부담은 좀 많이 좀 다소 줄어들겠지만 자치단체로서는 부담이 좀 상대적으로 네.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주시는 약 한 460억 원 연간 또 자치구, 북구나 동구를 포함한 자치구는 47억 원, 시교육청이 약 296억 원, 약 300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또 급식의 품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또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의 대표적인 상가죠. 동구 충금지하상가와 금남지하상가 소식입니다. 여전히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네, 사실 이들 지하상가는 40년 전에 조성이 됐거든요. 네. 당시만 해도 광주 지역 최초의 지하상가로 해서 굉장히 명성을 날렸습니다. 충금 지하상가와 금남 지하상가. 그런데 이제 침체된 상권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어서 상인들은 물론 이제 광주시도 난감해하고 있는데요. 네. 이 지하상가 옆에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선 이후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데 네. 동명동도 일부 지역으로만 가고 이 지하상가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네.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두 지하상가, 충금지하상가와 금남지하상가의 입점해 있는 그 점포 수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제가 이번에 취재를 한번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충금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128개, 약 130곳 정도가 되고요. 네. 금남 지하상가는 1209, 2공개가 있는데요. 약 377개, 약 400개 정도가 점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상가에는 약 505개 정도의 점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약 전남도청 인구의 2공구라 그러거든요. 여기에 17개 점포가 지금 비어 있고 충금 지하상가에도 2개 점포가 지금 이제 공실이 된 상태입니다. 네, 공실, 그러니까 비어있는 점포가 있다라는 건 영업이 잘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 그런데 이제 이 바로 연결이 되는 아시아 문화전당에는 좀 시민들의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 지하상가 활성화와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사실 의외로 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아시아문화전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역민을 포함해서 외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기 때문에 네. 유동인구가 대폭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하상가 상인들도 여기 아시아문화전당을 찾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지하상가를 들릴 것으로 좀 기대를 많이 했었었죠. 네, 네. 그런데 막상 이제 운영을 해보니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 즉 지하상가 지하로 내려오지 않고 네. 여기 찾았던 사람들이 동명동이나 다른 지역으로만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네. 그래서 상당히 이 지하상가로서는 큰 도움을 못 받고 있다 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런 상태에서 계약 기간이 끝난 충금 지하상가 상인들과 또 광주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라는 소식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간략하게 지하상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40년 전에 이제 국제건설이라는 회사가 40년 전에 건설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20년 동안 운영하다 20년 후에 광주시에 기부 체납을 하게 되는데요. 그 20년 기부 체납한 당시가 1980년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80년에 광주시가 소유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에서 이제 임대를 20년 동안 임대를 해주고 그래서 그 임대 기간이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참고로 당시에 그 국제건설이 입찰을 했을 때 이 40년 전에 점포당 1,800만 원에서 1,900만 원씩 주고 들어왔거든요. 권리 보증금이 있는데 네네. 1,800만 원, 1,900만 원 지금은 적은 돈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집 두 채 값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 있었던 것인데 네네. 이제 임대 기간이 이제 끝나서 광주시에서는 지금 9월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만 임시허가를 내주고 이제 일반 공개 입찰로 할 예정인데 네. 상인들이 당시에 제출했던 당시에 지급했던 임대 보증금 가운데 돌려받지 못한 그 27억 원이 있다. 27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현재 그 운영 중인 기존 상인들에게 유리한 입찰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광주시는 이제 법적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이 일반 공개 입찰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반면에 이제 상인들은 장사도 잘 안 되는 상황이고
임대 보증금도 돌려줘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면 왠지 좀 쉽게 실마리가 풀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쉽게 실마리가 풀릴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상인들은 일단 장사가 안 되니까 임대 보증금만 받으면 나가겠다는 사람이 70%가 넘는다. 네네. 이제 그런 입장인데 광주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20년 전에 임대 보증금을 낸 사람은 5 상가밖에 해당되지 않는다. 네. 나머지 상가는 전부 다 기존에 있는 상인들한테서 이제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임대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제 상인회가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이제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광주시 입장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된 이 민원의 결과를 지켜보고 이달 말이나 또 다음 달에 이 일반 공개 입찰 여부를 진행할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상인들 입장도 이해가 되고요. 또 광주시는 법을 근거로 행정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양쪽 다 상황은 조금 이해는 되지만 아무래도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인들과 광주시가 상생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